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수학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선일여고 이제 고3 확통 그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려고 해요. 먼저 총평을 할 건데 그 전에 더 앞서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지금 이 촬영하는 이 이제 연도가 2024년도인데 2025년도 아니 6년도에 이 선배들의 시험지를 풀고 이제 본인이 뭐 좀 어느 수준인지 아니 이제 뭐 가이드를 좀 듣고 싶어서 피드백 받고 싶어서 영상 보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시험을 치른 선일여고 고3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영상의 주 이유는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부족한 게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내신 시험이나 뭐 수능 모의고사를 위해서 어떤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조금 특이한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시간 관리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을 거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풀이가 좀 긴 편이었어요. 풀이가 길다. 이따 풀어보겠지만 마지막 서술형 문제는 뭐 2의 12제곱분의 뭐 700 몇 뭐 이렇게 계산 자체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빠듯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냥 식 자체가 좀 워낙 많은 그런 문제들이었고 뭐 7번, 8번 문제 같은 것도 좀 그래요. 난이도랑 상관없이 뭐 7번, 8번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마지막 서술형 뭐 서술형 4번이라든지 서술형 4번이라든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풀이가 좀 길어서 오래 걸리고 좀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막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고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 범위가 너무 길었어요. 너무 많았지. 이번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였니? 처음부터 확률이 다 들어갔잖아, 맞지? 보통은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들어가도 많은 건데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와 통계 그러니까 확률 변수까지 들어가 버렸어. 확률 변수까지가 이번에 시험 범위였다. 그래서 애초에 이 시험을 치르는 순간보다도 이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본 선일여고 친구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얘기 좀 건네주고 싶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이따가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번 시험이 한 하위권부터 중위권, 아니야, 중상위권까지 이 친구들에게 조금 가혹하지 않았을까? 너무 가혹했다. 왜냐면은 사실 시험 범위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세상에 시험 범위 하나만 추가돼도 단원 하나만 추가돼도 어떠니? 그 개념 공부부터 해서 대표 유형도 공부해야 되고 심지어 대표 유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변형 문제들도 어느 정도 풀어야 우리가 그래도 이제 3등급 이상 때를 노릴 수 있는 건데, 맞지? 그런 걸 대비했을 때 확률 변수까지 내는 게 좀 너무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험 범위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가혹했을 시험이었겠지만은 자,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뭐 객관식 초반에는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이따가 풀긴 하겠지만은 뭐 11번이라든지 뭐 11번, 그 다음에 뭐 14번, 뭐 16번, 묘기를 갑자기 부렸어요. 그 다음에 뭐 17번, 뭐 되게 많아요. 19번. 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아니에요. 킬러 문제들은 아니지만 단순히 교과서만으로는 풀기가 좀 어려운 조금씩 변형이 들어간 문제들이었다. 이 문제들의 특징은 좀 변형이 들어갔었거든. 그러니까 변형의 수준은 막 되게 높은 되게 얄미운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시험 범위가 좁았으면 아마 이 문제들까지 다 연습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처럼 이번 시험처럼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깊게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발 동동 굴러가면서 좀 못 풀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위권 중상위권에게 좀 가혹한 그런 시험이었어서 예상하기로 아마 3등급 4등급 컷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이번 시험 어려웠던 건가요? 자,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킬러 문항은 없었습니다. 킬러 문항의 기준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이제 1등급을 가리기 위한
모의고사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봤던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서 28, 29, 30번 정도 수준 되는 풀이가 이만큼 나오고 케이스도 되게 다양하게 나눠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가 일절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상위권,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은 뭐 모의고사 상위권 1, 2등급 정도 나온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상위권은 사실 시험 범위가 많아도 그렇게 오래 그렇게 그렇게 페널티가 크진 않아요. 이미 개념 공부는 겨울방학 때 많이 돌렸을 거고, 모의고사 문제, EBS 문제 왕왕 풀면서 문제집 최소 2-3권 이상씩 막 기출문제 10몇 회를 풀고, 10몇 회를 풀고, 막 바득바득한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문제가 다 가벼웠다. 네. 그래서 걔네들을 가릴 만한 킬러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위권, 그러니까 1, 2등급 컷은 되게 조밀조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상위권은 어떻게 갈려질 것이냐? 상위권 기준으로 킬러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실수의 유무가 굉장히 좀 크지 않았을까. 아무리 상위권이어도 막 더하기 빼기 잘못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했으면은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종합을 한 번 더 하자면 전체적인 대중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시험 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험 문제 푸는 것도 뭐 풀이가 길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1등급을 가리는 그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좋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풀이를 다 하고 그때 마지막에 다시 얘기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풀 문제는 바로 11번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아마 이게 오늘 선생님이 풀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은 간단해요. 정팔면체가 있고, 정팔면체라는 것은 이렇게 정삼각형 8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이체도형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1부터 8까지 자연수를 하나씩 적어서 만들 수 있는 정팔면체 개수를 물어봤고, 즉 그러니까 일종의 주사위를 만든다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아까 내가 총평에서 얘기했던 적당한 변형 문제, 되게 열받는 수준의 그런 변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킬러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원순열에서 입체도형 색칠하기 문제, 이렇게 뭐 주사위 만들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조금만 더 변형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정팔면체, 심지어 뭐 정 12면체까지도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대비해본 친구는 쉽게 풀었을 텐데, 이거를 처음 풀어본 친구들, 이런 변형 문제를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문제는 얘들아, 그러니까 이 문제 기반을 원순열 문제라는 것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원순열 문제를 기반으로 해야 돼. 자, 내가 하는 건 잘 봐. 그러니까 입체도형에서 우리가 색칠하기 문제, 지금처럼 주사위 만들기 문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밑면부터 칠하는 거야. 밑면. 자, 나는 여기서 밑면을 예로 정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면, 이 면이요. 여기 있는 면을 밑면으로 칭하고, 그러면 여기에 숫자 어떤 걸 칠할까 고민을 하겠지? 그럼 8가지로 시작합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어떻게 저런 풀이가 나오지? 의아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류면체에서 색칠하기 문제는 다 풀어봤을 거야. 우리 정류면체에서 주사위 만들기 문제 어떻게 시작하니? 밑면을 칠하고 그 다음 윗면을 칠했다가 옆면이 회전체에다, 즉 옆면을 원순열로 칠한다, 이렇게 문제 풀지 않니?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면을 밑면이라고 칭하고 해서 칠한 게 8가지고요. 그러면 여기랑 마주보는 면이 또 밑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구별이 좀 되나? 이렇게 마주보는 이쪽 면이 있죠? 이쪽 면, 이렇게 마주보는 면이요. 거기다 칠하는 가지수가 7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럼 나는 밑면만 다 칠한 거야. 자, 이제는 옆면 칠해야 되겠지? 그럼 남은 면이 6개인데 그 남은 면 6개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자, 잘 봐요. 방금 맨 처음 할 때 이 밑면 있지? 이 밑면에 왼쪽이 붙어있고 오른쪽 그리고 밑에 붙어있는 면을 떼가지고 전개도처럼 그려보면, 따로 뚜껑 떼듯이 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막 1을 칠했다고 쳐. 그러면은 여기 양면에다가 여기 옆면은 마치 회전해서 똑같은 걸로 쳐줄 수 있지 않겠니? 즉,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은 남은 숫자 6개 중에서 여기에 칠할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거는 회전이 가능하도록 칠해주셔야 돼요. 회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바로 적어볼까? 그럼 어떻게 되지? 남은 색깔이 지금 6가지니까 6가지, 5가지, 4가지 할 수 있겠지? 6가지,
5가지, 4가지 해주시고 지금 회전이 가능하다 얘기했지? 그럼 한 칸씩 밀릴 때마다 똑같은 거를 쳐주셔야 되는 거니까 나누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해서 그럼 나는 뭘 했냐면은 여기 밑면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밑에는 날개까지 다 칠했어요. 자 그러면 남은 면은 지금 우리 몇 개 칠했니? 하나, 둘, 셋, 넷, 5개 칠했고 남은 면 3개. 남은 면 3개는 이쪽 반대쪽 밑면 있지? 반대쪽 밑면에 날개 3개 남은 거야. 그치? 남은 색깔 3개, 남은 면 3개야. 그러면은 색칠하는 거 3팩이지?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서 나누기 3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이쪽 날개 3개를 색칠해 놓고 그 상태에서 칠하고 있는 거라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남은 색깔 3개를 칠하고 회전을 할 때마다 다 똑같은 경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경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걸 틀린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류면체도 그렇고 정사면체, 회전체 색칠하기 문제 색심은 마지막 단계인데 자, 이 문제의 답은 이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곱하기 8분의 1까지 해주셔야 답이에요. 곱하기 8분의 1. 그렇게 해서 이거 답이 1680 나올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처음부터 돌아보자. 아까 곱하기 8의 의미가 뭐였어요? 얘를 밑면이라 해서 여기 밑면 칠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우리가 편의상 밑면이라 정한 거지 얘는 정팔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면이 다 밑면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를 밑면이라 칭하고 했던 모든 일들은 여기를 밑면이라 칭하고 여기를 밑면이라 칭하고 구하는 모든 경우에서는 다 중복이 발생할 거야. 그 8가지가 모두 8가지 케이스가 다 중복이 가능할 테니까 곱하기 8분의 1까지 해야만 비로소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려웠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사면체, 정류면체 먼저 연습하시고 그걸 필두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입체도형들 연습하다가 정팔면체 혹은 정12면체까지 같이 연습해 주시면은 어지간한 입체도형, 회전체 관련 이런 원순열 문제는 앞으로 뭐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 만만치 않았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 풀어볼 문제는 17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두 번째 문제, 17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곱셈 정리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상황을 보시면 A 주머니는 검은 공 5개, 흰 공 5개, 검은 공 4개. 그 다음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야. 시행을 잘 보죠. 어떤 시행을 하냐면 A에서 한 개를 아무거나 찝어서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흰 공이거나 검은색이거나,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2개를 여기다가 이제 넣었다 이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시행을 종료했을 때, 여기서 한 개 꺼내서 집어넣고, 여기 2개 꺼내고 집어넣는다까지 끝냈을 때, 끝냈더니,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그래, 이렇게 해서 적으면 안 되겠네요. 검은 구슬의 개수가 늘어날 확률을 물어봤어요. 검은 구슬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처음 개수가 지금 4개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검은 공이 총 4개보다 더 많아질 확률을 지금 물어보는 거지. 자, 곱셈 정리 문제예요. 곱셈 정리는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가 확률 통틀어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곱셈 정리. 나는 좀 투박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자, 곱셈 정리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1차원적인 확률,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루는 확률의 특징은 뭐예요? 한 번에 구할 수가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엮이잖아. 지금처럼. 아니 그래서 B 주머니에서 2개 뽑고 해가지고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더 늘어날 확률이 몇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대답이 불가능해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A 주머니에서 맨 처음 뽑았을 때 그게 흰 공이었냐 검은 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에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게 맞는 표현인 거지. 즉,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좀 나누어서 푸는 게 수반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케이스 나눌 거고 손 가는 대로 풀면 안 되겠고 빠짐없이 정확히 세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뽑았다고 쳐보죠. 맨 처음에 흰 공을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여기서 2개를 뽑아서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검은 공이 처음보다 더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지.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검은 공, 지금 다시 A에서 흰 공을 뽑아 집어넣었으면 검은 공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즉,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서 뽑았을 때 검은 공을 한 개라도 넣기만 하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A에서 흰 공을 뽑았어요. 그럼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뽑아서 넣으면은 딱 되겠네요 라는 거 하나 찾았지. 그치?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지. A에서 흰 공 뽑았다가 B에서 검은 공만 2개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A에서 흰 공을 뽑으면서 해당 조건 만족하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 나눴고,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처음에 A에서 검은 공 뽑을 수도 있어.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넣었다는 가정하에 그럼 다시 넣을 건데 처음에 개수 4개보다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야겠니? 여기서 검은 공을 2개를 뽑아서 집어넣어야만 딱 가능하겠죠. 즉 A에서 검은 공 뽑았으면은 B에서는 검은 공 2개를 연달아 뽑는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해주면은 해당하는 답 나올 것 같네요. 자,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A에서 흰 공을 뽑아야 돼요. 그럼 9분의 5지. 9분의 5. 그리고 해서 흰 공을 뽑아서 여기다 넣었어.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다시 여기 넣었어. 이렇게 넣게 되면 7개고 그 중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아야 돼요. 그러면 7개 중에 2개 뽑을 텐데 흰 공 4개 중에 하나 뽑고 그 와중에 검은 공 3개 중에 1개 뽑는다. 이렇게 확률 마무리할 수 있겠죠. 또는 처음에 흰 공을 뽑았다가 오른쪽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검은 공이 지금 총 3개가 있겠고 그 3개 중에서 2개 뽑아주시면 되겠죠. 해서 3C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어떤 경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검은 공 하나 여기다 넣는다 이거지. 그러면은 검은 공 뽑을 확률이 9분의 4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7개 중에 2개 뽑을 텐데 검은 공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확률들 미안합니다. 이 확률들을 다 더해 주시면은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다 구해 주시면 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 나올 것 같네요.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할 건데 분모가 다 똑같네? 그치? 그럼 분모는 9 곱하기 7C 이렇게 해주시고, 자, 분자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죠? 이거 곱해주시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면 20 곱하기 3이니까 60이고 더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15고 더하기 이게 6 곱하기 4니까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분자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7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99인가? 분자는 99 분의 분모가 9 곱하기 7C 그럼 9 이렇게 약분돼서 11 즉 7, 6에 42 21분의 11 더 이상 약분되진 않죠? 그래서 분모 분자 더해주시면은 32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곱셈 정리 문제고요. 곱셈 정리 문제는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풀 수밖에 없다.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사건을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요. 서술형 4번이 될 것 같네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4번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 뭐 이렇게 정오각형 나와 있고 A, B, C, D 이렇게 점 박혀 있죠? 그리고 점 P가 움직이는 점인데 A에서 시작하나 봐. 그래서 주어진 규칙대로 움직일 건데 자, 어떤 규칙이냐? 일단 주사위를 12번 던진다고 해요. 던져서 나올 때마다 2, 4, 6 이렇게 짝수가 나오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지? 시계 방향으로 더하기, 그러니까 이 두 칸만큼 움직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홀수 1, 3, 5가 나오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다 이런 시행을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12번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2칸 갔다가 한 칸 갔다가 뭐 어찌어찌 해서 막 몇 바퀴 돌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12번을 던지고 나서 딱 끝났더니 A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문제 단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녀석은 이제 독립시행 문제고요. 독립시행 단원이고요. 독립시행 중에서 실전 유형으로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자, 독립시행 얘기 잠깐 할게. 우리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보통 확률 구할 때 막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쵸?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독립시행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한다면 뭐 지금처럼 뭐 주사위 12번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뭐 짝수가 4번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뭐 12C4 이렇게 공식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문제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것만 다루지 않을 것이다. 독립시행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응용, 심지어 이거는 수능 모의고사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 독립시행에서 가장 많이 응용하는 거는 여기를 건드는 거예요. 건든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네가 이거를 유추해보라요.
즉 무슨 얘기냐? 보통 쉬운 문제는 12번 중에서 짝수 4번 나올 확률 구해주세요. 총 몇 번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제시해준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 이런 뭐 되게 복잡한 시행을 하면서 과연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려면 총 짝수는 몇 번 나와야 될까? 그것도 네가 정하고 계산까지 네가 해 라는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다짜고짜 우린 독립시행 확률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짝수번 기준으로 해볼까? 짝수번과 홀수번은 몇 번씩 나와야 되는가를 먼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 풀이 과정은 생각보다 되게 그냥 좀 단순하달까? 투박하게 할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대로 해보자. 그냥 총 12번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A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B번이라고 하죠. 그럼 당장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관계식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총 합쳐서 12번 던질 거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A에 도착해야 돼요. 이 문제가 그래도 킬러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짝수 한 번 나올 때마다 플러스 이만큼 이동한다. 홀수 이동할 때마다 플러스 1씩 이동한다. 그러면 짝수가 총 A번 나오게 되면은 점 P는 2 곱하기 A번 움직일 것이며 홀수 나온 게 1 곱하기 B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야. 총 이동하게 된 거리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몇이 나와야 되느냐 이거지. 근데 A에서 도착하려면 해볼까? 여기서 출발해서 A에 도착하려면 이렇게 해서 총 5칸 이동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얘가 이렇게 5여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2바퀴 돌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2바퀴 돌아서 도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뭐야? 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야? 15, 20 이런 식으로 5의 배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멋있게 적으면은 5K 형태가 돼야 된다. 5의 배수 형태가 돼야 된다. 이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와 B의 순서상을 지금부터 구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난 계속해서 멋있게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투박하게 합시다. 자, 5일부터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 A가 마이너스 7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나올 수 없지? 횟수니까. A랑 B는 각각, 이것도 적어 놓을까요? 지금 A랑 B는 각각, 0 이상 12 이하밖에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5가 안 되는구나. 그냥 패스. 10 가능할까? 연립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와. 이것도 안 돼. 15 될 것 같아. 15. 자, 그러면은 지금 세팅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A랑 B 각각 몇이냐? 자, 이렇게 되면은 뺐을 때 A가 3이면서 B가 9인 경우 이렇게 한번 있겠네요. 그러니까 짝수가 총 3번, 홀수가 9번 나는 경우 있을 것이고요. 계속 해보죠. 자, 20인 거 해보죠. 20인 걸 해도 답 나오네요. A가 지금 8이면 되지? A가 8이면서 그 다음에 B가 4인 경우도 이렇게 있겠네요. 그치? 계속 해볼까? 25가 가능할까요? 25가 되려면 A가 13이 돼야 돼서 조건을 벗어나네요. 그래서 이거 2개밖에 없겠어. 좀 밑에다 적을게. 이렇게 8, 4. 자, 그러니까 뭐 주사위 던져서 뭐 시계 방향 어쩌고 해서 나온 결론은 뭐야? 나온 결론은 그니까요. 짝수가 3번 나오면서 홀수가 9번 나오거나 또는 짝수가 8번 나오면서 홀수가 4번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가 마지막 진짜 질문이었던 거지.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자, 이 확률 이제 독립시행 깔끔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총 12번 던질 것이고 그 중에 짝수 기준으로 세자. 12C3 곱하기. 근데 이 문제가 좀 쉬운 게 어차피 짝수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홀수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원래 정석적으로 하면은 짝수 나올 확률의 세제곱, 그 다음에 홀수 나올 확률의 9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차피 밑이 같으니까는 2분의 1의 12제곱으로 그냥 써도 괜찮겠지? 2분의 1의 12제곱.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것도 12C에다가 뭐 8이라 적어도 되고, 그치? 8 곱하기 2분의 1의 12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둘을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2의 12제곱이 2의 10제곱이 1024. 그럼 2의 12제곱이 4096이죠. 거기다가 분자 더해주시면은 1715. 오, 답이 좀 크긴 하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제 선정한 기준은 뭐 좀 굵직한 문제들이기도 하고 각 단원별로 최대한 한 개씩 가져와 봤어요. 수열 문제에서 하나, 확률 문제에서 하나. 그러니까 확률에서도 그 독립 시행 하나, 뭐 그다음에 곱셈 정리 하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확실히 문제가 뭐 엄청 쉬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킬러 문제, 태어나 처음 보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문제집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만 다만 좀 깊이 있게 나름 공부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상위권 이하, 중위권 이하인 학생들에게는 좀 가혹한 문제들이기도 했었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되게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를 이제 감당해야 될 때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결국 공부를 많이 해라 이 얘기긴 하겠지만은 그 와중에 어쨌든 모든 단원의 뭐 대표 요원들 섭렵하면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런 변형 문제들도 부지런히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시험 범위 많다고 해서 너무 기초 문제만 풀면 안 되고 교과서 문제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변형 문제를 가능한 많이 풀면서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듣느라 너무도 수고들 많았고 이번 총평 및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